안녕하세요. 올해 36살이 된 예비 신부입니다. 3달 뒤에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염병이 끝나면 결혼식을 올려야 하나 했지만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승낙받아서 이번 연도 안에 하기로 마음 먹었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겪은 기막힌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퇴근을 하고 지하철 안에서 사연 영상을 들으면서 용기를 가지게 되었죠.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 일 덕분에 저와 남자친구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일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았겠죠. 예비 신랑 집안은 시 조부모님부터 시부까지 대법관 출신이시며 예비 신랑 역시 현재는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평범한 회사 기획팀에서 일하는 대리였죠. 예비 신랑이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기 전부터 연인 관계였는데 꽤 오랫동안 연인 사이로 지내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당연히 결혼 상대가 될 거라고 믿으며 지내왔습니다.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첫눈에 서로 호감을 가졌었죠. 연락처를 먼저 딴 건 저였지만 사귀자고 말한 건 예비 신랑이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서로 너무 잘 맞아서 그렇게 8년의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난 후 하나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예비 신랑네 집안이 잘 나가는 대법관 출신의 아버지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어머니, 그리고 뉴욕에서 법학 공부를 하는 누나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자 현실이 눈앞에 덜컥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신랑의 집안에 비해 저희 집안은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집안을 서로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집안 보고 결혼하냐고 서로가 좋으면 된 거 아니냐며 잔소리했던 저였지만 막상 제가 겪는 일이 되니까 실제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집안이어서 덜컥 겁이 났네요. 예비 신랑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집안을 소개했지만 전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선배들은 제 고민을 듣고 아무리 사랑한다지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양가 가족들 모두 포함해서 하는 거라며 조언 같은 잔소리를 해주었어요. 다른 선배는 제가 이 집안과 결혼하면 3년 안에 이혼할 것 같다는 악담도 해댔죠. 다들 이런 식으로 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니 괜히 오기도 생기고 보란듯이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군요. 또 예비 신랑 역시 주변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말라며 저를 다독여줘서 앞으로 당당해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예비 신랑은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로 저를 부른 후 깜짝 프로포즈를 해줬죠. 그날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 됐네요. 예비 신랑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현관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난처한 상황에 예비 시모와 처음으로 마주치고 말았어요. 예비 시모는 거실에 앉아 있겠다 하며 자리를 피해 주셨지만 저와 예비 신랑은 잔뜩 주눅이 든 채 시모 앞에 섰습니다. 시모는 저의 존재를 처음 안 눈치였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며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온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집에 없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한밤중에 오신 거예요? 아들 집에 내가 허락 받고 와야 하니? 네가 하도 맞선을 안 보겠다고 해서 그거 설득하려고 온 거잖아.
오늘은 왜 전화도 안 받는가 했더니 너 지금 이 상황이 다 뭐니? 여자친구인 거야? 엄마한테는 여자친구 없다고 했잖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가 너무 늦었죠. 민수 씨와 결혼하기로 한 김은서입니다. 미리 인사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최근에야 민수 씨를 소개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요? 결혼할 사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민수는 앞으로 맞선 보고 결혼 상대를 찾을 건데 오늘 들은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자. 아버지 하시면 민수 너 당장 집 쫓겨나. 그냥 맞선 전에 잠깐 만나는 여자라고 할 테니까 당장 이 아가씨 정리해라. 엄마, 나 은서랑 절대 못 헤어져요. 나 같은 사람 성격 받아주는 건 은서밖에 없어. 엄마가 이렇게 반대할까 봐서 내가 말을 못한 거야. 은서랑 나랑 대학부터 만났고 벌써 8년이 지났어. 남들은 오래 사귀면 다들 질린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안 그래. 은서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동안 엄마 아빠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이번만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아주 뭘 했다고 큰 소리야? 우리가 하라는 게 네 인생에 걸림돌이 된 적 있어? 오히려 이렇게 변호사도 되고 사람들이 널 알아주고 얼마나 좋아? 그나저나 8년이나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정신이길래 그걸 숨겨? 아가씨, 어디 드러나 보죠. 그쪽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수산물 시장에서 조그만 생선 가게 하시고요.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셔서 집에 계세요. 위로 오빠가 있는데 결혼해서 지금은 따로 살고 있고요. 어머님, 제가 민수 씨보다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 민수 씨 아끼고 사랑해요. 잠시만. 어머니가 생선 가게 하신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우리는 생선도 잘 안 먹는데. 나는 오늘 아가씨 못 본 거예요. 앞으로도 안 볼 거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뭘 잘났다고 우리 민수를 8년이나 붙잡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붙잡고 있었으면 그만 민수 놔줘요. 사랑한다면 그럼 사랑하는 사람 앞길 생각해서 놔줘야지.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8년 동안 붙잡은 건 나지. 은서가 아니에요. 은서는 아무 죄도 없으니까 나랑 이야기해요. 민수 씨 집안에서 저와의 결혼에 대해 반대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크게 충격받지는 않았어요. 단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수 씨는 살면서 부모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고 변호사라는 직업도 할아버지와 아버님이 가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 민수 씨의 지난 날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불쌍했습니다. 민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라고 시키는 일이 아닌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을 했으면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민수 씨는 한 번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항상 부모님이 하라는 것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대학 때 저와 만남을 하며 그렇게 연인 사이로 지냈었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오랜 기간 함께 해오면서 단 한 가지 확실하게 들었던 생각은 저와의 결혼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부모님의 의견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결혼을 밀어붙이겠다고 말해 주었네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가 다녀간 후
한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듯 보였어요. 민수 씨는 조만간 부모님께 제 존재를 말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는 그런 민수 씨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사진 하나가 날라왔는데 민수 씨가 다른 여자랑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문자가 계속 날라오더니 문자 내용은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너희 가족이 위험할 거야 라는 장난 같은 황당한 문자 내용이었고 뒤이어 계속 오는 문자를 봤는데 한 장의 사진이 뜨고 낯이 익은 장소였어요. 그 사진을 보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사진은 바로 수산물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저희 엄마 사진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모르는 번호로 당장 전화를 걸었는데 뜻밖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지금 세상에 어느 때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자로 장난을 쳐. 내가 다 신고할 줄 알아? 인성하고는. 그러니까 너는 우리 민수랑 안 되는 거야.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내가 너네 엄마 시장까지 갔다 왔어. 아주 그런 지독한 생선비린내는 처음 맡아본다. 그나마 내가 이 정도로 하는 거니까 양호한 거야. 우리 민수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너네 집은 아주 풍비박산이나. 민수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민수 아빠 말이 곧 법이야. 알겠니? 내가 경고하는데 그만 민수랑 헤어져라. 민수 아빠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너희 집안 법으로 다 싸잡아 엮을 수도 있다고. 안 그러면 모정이 얼마나 질긴 건지 보여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너무나 억울하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욕스러운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다친 아빠를 대신해 홀로 생선가게를 운영하면서 저와 오빠를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을 보냈어요. 그것 하나만도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고 빚을 졌다고 생각했는데 시모의 무례한 행동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아빠는 처음부터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으셨던 거였어요.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신혼 초였던 한 여름에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퇴근길에서 그만 대형 트럭과 전복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바람에 아빠는 두 다리를 잃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아빠는 매일 안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다리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셨어요. 그 모든 걸 옆에서 눈물을 참으며 지켜준 분이 저희 엄마였네요.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픈 부모님을 미행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 세상과 작별하려고 뱃속에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당신이 못하는 거 내가 앞으로 다 해내면 돼. 그리고 뱃속에 아들이라잖아. 애한테는 앞으로 나보다 아빠가 있어줘야 할 텐데 자꾸 나쁜 생각 말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겨내야지. 나도 당신이 있어야 해. 다리 없으면 어때?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한데. 아들이라잖아. 아들인데 내가 사라져줘야 하지 않겠어? 당신도 힘들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두 다리 없는 아빠가 자기 아빠라고 해봐. 얼마나 창피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어. 내가 자식이 자라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봐. 아빠라는 사람이 나약한 소리 하지도 마. 없는 아빠보다 함께 옆에 있어주는 아빠가 100번 1000번 나아. 당신도 알 거 아니야. 아들이니까
아빠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만약에 태어나서 당신을 거부한다면 그건 우리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데 당연히 우리 자식도 훌륭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약한 생각하지 말고 강해져서 아들한테 멋진 아빠가 되란 말이야. 그 후 아빠는 엄마와 태어난 오빠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고 오빠가 태어나고 4년 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배려하고 아끼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빠와 엄마처럼 서로 위해주고 배려하며 사는 부부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죠. 어떤 역경이 와도 부모님 앞에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와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같은 결혼 생활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았고 도저히 예비 시모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네요. 얼마나 본인들이 잘났으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모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엄마의 가게만 가서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지만 이제는 저희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다리가 불편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찍어서 또 문자를 보내더군요.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민수 씨에게 말했고 가족을 건들면서까지 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결국 먼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민수 씨의 말에 놀라서 그 자리에서 상견례 날짜를 정하고 말았네요. 이 사진들 좀 봐. 낯익은 번호라 누군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어떻게 당신 엄마라는 분이 이럴 수 있어? 이건 범죄야. 장난을 치셔도 도를 넘으셨다고.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해? 민수 씨를 너무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이러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아. 우리 부모님 정말 훌륭한 분이셔. 당신도 만나서 알잖아. 꼭 당신 친부모님들 같다면서 내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잖아. 우리 부모님들 그러신 분이야. 사람 배경 보지 않으시고 그저 당신 하나 댐댐이 착한 심성 보시고 진심으로 아들처럼 대해주셨어. 그런데 지금 민수 씨 어머님이 하신 행동들 어떻게 생각해?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여져?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 사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 상황이 잘 됐다고 봐. 어쩜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지도 몰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은서야, 나 믿고 한 번만 따라와 줄래? 곧 아빠한테 전화가 올 거야. 그리고 나면 우리 상견례 날짜만 잡으면 돼. 그리고 결혼식 날짜도 잡고. 나만 믿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한테 전화가 올 거라니. 상견례 날짜는 또 뭐고? 어머님이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우리끼리 상견례 하자는 거야? 당신을 내가 몰라 이래? 당신은 절대 가족 버릴 사람 아니야. 그냥 깨끗하게 이 결혼 무르자. 어머니 말처럼 8년 동안 우리 정말 행복했잖아. 그 정도까지만 나도 만족하고 싶어. 더 이상 안 좋은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나는 8년도 행복했고 앞으로의 내 인생도 은서 너랑 평생 행복할 거야. 아빠한테 전화 왔다. 너 이 자식, 지금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자식된 놈이 할 짓이야? 당장 그 사진이랑 문자 치우지 못해? 어떻게 아들이란 놈이 그걸 가지고 부모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나와? 네 엄마가 홧김에 그렇게 한 것 가지고 네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돼? 지금 네 엄마는 울며 머리 잡고 쓰러졌어. 네가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를 버린다고 난리다. 당장 핸드폰 가지고 집에 들어와라. 안 그럼 내가 널 가만 안 둬.
그리고 신고하면 절대 안 돼. 상견례 날짜 언제 잡으면 좋을까요? 아버지는 체면이 중요하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머니가 은서한테 보낸 이 문자와 사진들 가지고 경찰에 가져가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아버지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머니도 얼굴 들고 학교 못 나가시겠죠. 교장 선생님이나 되셨는데 언론에도 뿌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학교에서 징계위원회 열리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집안을 몰래 따라다니며 사진이다 찍으시고요. 정말 제가 은서 보기 창피합니다. 저 이번만큼은 절대로 안 물러나요. 그동안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며 착실하게 아들 노릇 했잖아요. 그나마 제 불행한 인생에 은서가 아니었으면 끔찍했을 거예요. 아버지랑 어머니, 은서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상견례 날짜 언제로 잡을까요? 민수 씨는 제가 보여준 사진과 문자를 아버님께 그대로 전송하면서 결혼을 담보로 이런 계획을 짰더군요. 예비 시부와 시모는 자신들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정말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얼떨결에 그 자리에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을 거절한 민수 씨가 너무나 멋져 보이면서 분명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오늘 보여준 행동에 제 얼었던 마음은 눈 녹듯 녹았고 저에게 따라와 달라는 말처럼 민수 씨를 믿고 따라가 보자는 마음을 먹었네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고 오빠네가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장소로 오기로 했습니다. 저와 민수 씨와 시부모님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퇴근 시간인지 차가 밀려 오빠네회와 부모님은 20분이 지나도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기다리다 못해 시부는 급하게 종업원을 부르며 4인 식사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견례에 오기로 한 저희 부모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미리 시켜놓는 것도 아니고 저와 민수 씨와 예비 시부모님 것만 달랑 주문해서 당황하고 말았네요. 아버지, 아직 은손의 가족분들도 안 왔는데 미리 음식 주문한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게 미리미리 서두를 것이지. 누가 늦으래? 분명 약속 시간은 5시였잖아. 지금 5시 20분이 넘었다.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나 보지? 난 음식 나오면 먹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제가 나가서 다시 전화하고 올게요. 민수 씨, 아버님 시장하실 테니까 음식 나오면 먼저 식사하시고 계시라 그러자. 아버지,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의랑 체면 따지시는 분들이 이런 행동 보이시니 할 말이 없네요. 내가 아들만 아니면 당장 너를, 아이고, 내가 쟤를 10달 배 아파서 낳았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너 정말 내 아들 민수 맞니? 어떻게 엄마가 그런 장난 좀 쳤다고 신고를 하겠다는 말이 나와? 세상에 아들 무서워서 무슨 말도 못하겠어. 시작은 어머니가 먼저 하셨잖아요. 은서 부모님들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분명 만나시면 아실 거예요. 로비에서 부모님과 오빠네를 기다리니 멀리서 오빠가 아빠의 전동 휠체어를 끌고 급하게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며 오빠를 보자 안도의 한숨과 늦었다는 질책을 동시에 했네요. 오빠는 퇴근 시간과 겹치다 보니 늦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들렸다 가자고 하셔서 아빠와 오빠만 빼고 나머지 식구들을 데리고 식사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때 마침 시부가 자리에 일어나려던 찰나였는데 아슬하게 상견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부의 자리를 슬쩍 보자 이미 식사를 끝내고 나갈 채비를 하던 것 같아 보였네요. 뒤늦게 아빠와 오빠가 들어오니 민수 씨는 미리 음식을 시켰다며 저희 부모님께 양해를 구해줬어요. 종업원을 불러 남은 식구들의 음식을 주문했고 아버님은 화장실에 다녀오시겠다며 어색한지 자리를 비우셨네요. 저희 부모님은 시모에게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으며 시모의 칭찬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본인을 칭찬하는 소리가 싫지만은 않았는지 시모는 금세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그 모습에 민수 씨와 저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눈을 마주쳤네요. 어쩜 이렇게 아드님을 잘 키우셨어요. 역시 교장 선생님이시라서 다르긴 다르나 봐요. 인성이며 인품이며 민수가 정말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인 거겠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교직 생활을 30년 이상을 했어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었냐고 부러워하긴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생선가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까 들어오시는데 비릿한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제가 워낙 예민해서 금방 냄새를 맡아요. 다들 못 느끼셨나? 그리고 저희 집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지금도 민수한테 시집 오겠다는 집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는 결혼시키면 대충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희 쪽도 받기만 하지는 않겠지만 상대하실 수 있으실지 결혼 자금이 꽤 들 텐데 어떻게 이 결혼을 허락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알죠. 그래도 우리 은서 시집 보낼 만큼은 충분히 벌어놨고요. 전 냄새 같은 건 못 맡았는데 정말 예민하신가 봐요. 사부엔 이야기하는 도중에 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한테 사과하셔야겠네요. 저희 집사람 오늘 중요한 날이고 상견례라고 가게문 안 열었습니다. 왜 그런 상처 주시는 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사과하십시오. 어머, 내가 왜 사과를 해요? 냄새가 난 걸 냄새 났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꼭 집어서 생선 냄새라고 안 했어요. 어디 남편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저한테 그렇게 노려보시면 어쩌실 건데요? 이래서 내가 결혼할 때 집안을 보는 거야. 민수야, 네 아빠 불러라. 네가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나 도저히 이 결혼 허락 못하겠다. 엄마가 좀 심하셨잖아요. 장모님께 사과드려요.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화가 난 걸 장모님께 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네가 저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여? 그리고 어디 틀린 말 했어요? 생선 장수한테 비릿한 냄새 나는 게 맞지 안 맞아? 그걸 꼭 맡아봐야 아냐고. 딱 봐도 행색으로 알겠구만. 어디 마트 나오셨나? 옷은 촌스럽게 그게 뭐야? 순간 아빠의 눈에서 분노가 차는 것을 느꼈고 이 상황을 말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가 시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오면서 뒤이어 시부가 등장해 종업원을 불러 세워 가져온 음식들을 다 물리자마자 시부가 바닥에 주저앉더니 갑자기 아빠의 전동 휠체어 앞에서 석고대죄를 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수라장이었던 루마는 일제히 침묵이 맴돌면서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했죠. 시부가 대성통곡을 하며
아빠 앞에서 울기 시작하자 상견례의 침묵이 깨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주먹을 쥔 시부의 손을 자세히 보니 한 손에 아빠의 장애 복지 카드가 들려져 있었는데 한동안 울기만 한 시부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자기를 기억 못하겠냐고 물었고 아빠는 토끼 눈을 뜨며 왜 그러냐고 답했습니다. 그 한참을 또 우시는 시부를 울지 말라며 말린 건 시모의 목소리였네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일어나! 이 사람들한테 왜 무릎을 꿇고 있어? 우리같이 잘난 집안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집안에 아들을 줘? 내가 민수한테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했어. 이 결혼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안 시킬 거야. 어차피 나 청년도 얼마 안 남았고 아들 덕에 30년 이상 지낸 교직 생활 먹칠 좀 당해보지 뭐.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왜 민수를 자극시켜서 이런 꼴을 보이게 만들어?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음식도 물으시고 주저앉아 울기만 하시니 이유를 알아야 이 상황이 이해가 가죠. 왜 은서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은서 아버님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알지. 한평생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분이시다.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을 때 아빠가 버스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 그 안에 은서 아버님도 승객으로 있었다. 사고가 난 날이 어두운 밤이었고 그래서 아마 날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 그날 사고로 나는 달려오는 트럭에 몸이 반쯤 깔렸고 그걸 본 은서 아버님이 나를 빼내주셨어. 그런데 날 빼내자마자 트럭에 깔린 버스가 못 견디고 그대로 은서 아버님 다리 밑으로 무너진 거야. 그런데 너무 놀란 나머지 내 집만 챙기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은서 아버님을 외면한 채 그 자리를 나왔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 변호사 시험 보는 것만도 벅차고 정신없었는데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리고 조사받아야 하는 게 먼저 떠오르더구나.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경찰서에 가고 그러겠어.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 아니니 그 시간에 한자라도 더 봐야지. 그래서 무작정 그 사고 현장에서 제일 멀리 도망쳤다. 나중에 뉴스를 봤는데 다행히 사망자가 없어서 안도했지. 그리고 그날 내가 가져온 가방 안에 은서 아버님 지갑이 있었고 결혼 사진이 있더구나. 그 사진이며 은서 아버님 이름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김준덕. 내가 마음에 항상 빚을 지며 살았는데 내 생명의 은인을 여기서 만나다니 평생을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외면하지만 않았어도 그리고 빨리 신고만 했었어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다 저 때문이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비 시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의 전동 휠체어 바퀴를 붙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식당 점장이 와서 눈치를 줄 정도였네요. 엄마는 이제야 상황이 파악이 되셨는지 눈물을 보이며 예비 시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걸 모른 척 하냐며 시부를 탓했고 차라리 신고라도 해주지 그랬냐며 원망 섞인 말을 했네요. 엄마의 원통한 마음이 저에게까지 전달이 되면서 시부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한참을 말없이 보고만 있던 아빠가 드디어 입을 열었고 예상치도 못한 아빠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말았네요.
어떻게 큰할 일을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에 남네요. 그때 제가 구해낸 사람이 민수 아버님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만날 인연은 이렇게도 만나지는가 봅니다. 사실 민수가 저희 집으로 인사 온 날 알았습니다. 집안을 이야기하면서 아버님이 변호사 시절부터 대법관까지 되신 이야기며 민수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쩜 버스 사고 때 내가 구해준 고시생이 민수 아버님일 수도 있겠다 의심만 했었네요. 그런데 아버지 성함을 묻자 확신에 찼습니다. 박행석이라는 세 글자를 저 역시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살려달라고 외칠 때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버스 바닥에 흐트러져 있는 본인 책들만 주워 담느라 정신없었죠. 그때 책 위에 써져 있는 이름을 봤네요. 그리고 두 다리를 잃었고 박행석을 찾으려고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는지 따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두 다리를 잃고만 내 모습을 보여주며 평생 죄책감에 살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구한 사람이 훌륭한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다니 기쁘네요. 어차피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이미 원망과 미움은 예전에 다 떨쳐버렸습니다. 자식들 덕분에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안아나 봅시다. 이제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게 운명 아니겠어요? 예비 시부는 아빠의 품에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처럼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의 사고에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저 같으면 아직도 미움과 원망 때문에 자식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빠는 오히려 자식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자며 시부를 설득해 주셨어요. 시부는 태도를 확 바꾸며 당연히 결혼을 허락한다며 저와 민수 씨의 손을 맞잡고 잘 살라는 당부를 하시면서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도 대신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60평생 살면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 줄이야. 은서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당신도 와서 빨리 은서한테 사과해. 우리가 정말 귀한 며느리를 놓칠 뻔했어.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은서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겠지. 은서야, 부족한 내 아들과 만나줘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살면서 나와 집사람이 이 은혜 다 갚을 테니까 우리가 모질게 굴었던 것들은 다 잊어주렴. 미안하다. 아빠의 용서와 장애인 복지 카드가 아니었다면 이 결혼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서로 상처만 주는 말들로 영영 원수가 될 사이가 됐겠죠. 아니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아빠의 말로 이 결혼은 성사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결말이 어떻게 됐든 저와 민수 씨는 그토록 바래왔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와 아빠는 서로 친구처럼 매우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터놓으시더라고요. 시모와의 관계는 아직도 어색하지만 조금 어색한 대로 둘까 합니다. 선배들의 조언으로 봐서는 고부 사이에 어색한 게 더 좋을 때도 있다고 하더군요. 결혼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네요. 더 기쁜 건 양가 어른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점이겠죠. 여러분, 곧 가을의 신부와 신랑이 될 저희에게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에 힘입어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행복하시고 늘 건강 조심하세요.